권력자의 위험한 취미. 평양의 어느 깊은 밤, 한 남자가 혼자 영화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 김 씨입니다. 스크린에서는 007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 씨는 영화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영화 컬렉션은 2만 편이 넘었고 밤새워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람보, 금요일의 13일, 심지어 성인 영화까지 서구의 모든 영화를 수집했죠. 하지만 그가 북한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절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식상한 선전 영화로는 절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없다. 김 씨의 머릿속에 야심찬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예술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북한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남쪽 한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시아 영화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감독 신 씨와 그의 부인이자 최고의 여배우 최 씨가 있었죠. 그래, 저 두 사람이면 가능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김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권력자의 집착이 두 예술가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이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납치된 여배우 최 씨 홍콩에서 사라진 한국의 스크린 여신. 1978년 1월 홍콩. 배우 최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새로운 영화 프로젝트 미팅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절대 스타였던 그녀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드디어 컴백할 수 있을까? 최 씨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영화 관계자가 아닌 낯선 동양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최 씨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순간 날카로운 주사바늘이 그녀의 팔에 꽂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뭐야? 이게 무슨... 최 씨는 공포에 떨며 쓰러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곳은 낯선 배 위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주변에서는 북한말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절망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남포항에 도착한 최 씨를 맞이한 건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키 작은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정일입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죠. 그의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최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8년간 이어질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라진 거장 신 씨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의 지옥행. 아내가 사라진 지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감독 신 씨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정보기관,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동원했지만 아내의 행방은 묘연했죠. 밤마다 술에 의존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최 씨야. 그러던 중 홍콩에서 희미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었죠. 신 씨는 주저없이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1978년 7월, 홍콩의 한 호텔에서 신 씨는 영화 투자자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신 씨는 의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 나선 순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마취제 주사, 그리고 의식 잃음. 하지만 신 씨의 운명은 아내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깨어난 곳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썩은 냄새, 그리고 끝없는 고문이 시작되었죠. 너는 남조선의 간첩이다, 실토하라. 정기 고문 구타, 며칠씩 굶김. 신 씨의 청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그는 이제 비참한 죄수가 되어 있었죠. 나는 감독이다, 예술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살아남기 위해 그는 굴복을 택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은 위대하십니다. 그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지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아내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 씨는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건 놀랍게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 최 씨였죠. 여보. 두 사람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의 영화 왕국, 독재자가 꿈꾼 할리우드. 재회의 기쁨도 잠시. 신 씨와 최 씨는 김정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김 씨의 눈빛은 광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거대한 영화 스튜디오를 건설해 놓았고 최첨단 장비들을 갖춰 놓았죠. 예산은 무제한입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독으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감옥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작품은 소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멜로드라마였죠. 김 씨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기차 폭발 장면이 가짜처럼 보입니다. 진짜 기차를 폭파시키세요. 예? 실제 기차입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 씨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실제 기차가 폭파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눈보라 장면을 위해서는 헬기 4대를 동원해 인공 눈보라를 만들었고 바다 장면을 위해 실제 군함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놀랍게도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소금은 1985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죠. 김 씨는 환호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신 씨와 최 씨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영화를 만들어도 그것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니었으니까요. 2년 동안 17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불가사리, 벽 속의 전설, 푸른 마음 등 모두 북한 체제를 미화하거나 남한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죠. 최 씨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황금세장 속의 새였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은 감옥일 뿐이었죠. 황금세장 속의 예술가들 자유 없는 창작의 고통. 겉보기에 신씨 부부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양 최고급 지역의 호화저택, 전용 요리사, 운전기사, 그리고 무제한 제작비.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선전방송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을. 최 씨는 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하지만 싫다는 표정을 지울 수도 없었죠. 24시간 감시되고 있었으니까요. 담당 간부 박 씨가 매일 찾아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김일성 주석님의 혁명 역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3-4시간이었죠.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대사, 모든 장면은 사전 검열을 받았고 김 씨의 직접적인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너무 개인적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신 씨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감시였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밤 최 씨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신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참자, 분명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절망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 씨는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었죠. 그러던 중 신 씨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기로 한 것이죠. 작은 휴대용 녹음기를 몰래 구했습니다.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언젠가 세상에 알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이건 우리의 보험이야. 언젠가 이걸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된다면 죽음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증거 수집 권력자의 고백을 담은 테이프. 1983년부터 신 씨는 목숨을 걸고 비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숨긴 작은 녹음기. 김 씨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죠.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 씨가 술에 취해 평소보다 말이 많아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신동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들 납치 말입니다. 하하하. 신 씨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 씨가 직접 납치를 인정한 것이었죠. 남조선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다더군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내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녹음기가 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김 씨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대우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들은 행운아예요. 신 씨는 분노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죠. 대우라고? 우리를 납치해놓고? 가장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던 것이죠. 신동무, 뭐가 떨어졌나요? 신 씨는 재빨리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필입니다. 죄송합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발각됐다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축적된 녹음 테이프들. 그 안에는 김 씨의 생생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납치 지시, 영화 제작의 진짜 목적, 그리고 체제 선전에 대한 계획까지. 최 씨도 이 위험한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김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죠. 카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신 건가요? 최 동무는 남조선 최고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전 세계가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이 테이프들을 탈출의 열쇠로 여겼습니다. 언젠가 이것으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탈출, 그것은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8년 만에 대탈출 빈에서 벌어진 생사를 건 48시간. 1986년 3월, 기회가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죠. 8년 만에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신 씨와 최 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북한 요원들이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죠. 빈에 도착한 첫날, 호텔에서 신 씨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와 속삭였죠.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미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 최 씨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럼 죽는 거지. 하지만 이대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아. 다음 날 영화제 일정 중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북한 요원들도 잠깐 경계를 늦춘 순간이었죠. 지금이다. 신 씨는 최 씨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 대사관.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멈춰.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8년간의 한이 그들을 앞으로 이끌었죠. 미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북한 요원들이 바로 뒤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 씨가 영어로 외쳤습니다. 대사관 경비가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 순간 8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자유다. 드디어 자유야. 최 씨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의욕과 비난이었으니까요. 정말 납치였나? 자진 월북한 거 아닌가? 언론과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 씨는 북한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변절자 취급을 받았죠. 나는 억지로.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신 씨는 결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든 그 테이프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생 30년 후에 밝혀진 진실. 귀국 후 신 씨는 끊임없는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에서 17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럼 협조한 거 아닌가? 김정일과 친분을 쌓았다는 게 사실인가? 언론의 집요한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신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납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 씨는 2006년 세상을 떠났고 최 씨도 2018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완전한 명예회복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2016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놀라운 작품을 발표한 것이죠. 바로 The Lovers and Despoiling과 독재자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신 씨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테이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죠. 남조선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다더군.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전의 의혹이 완전히 해결된 순간이었죠. CNN, BBC, 뉴욕타임스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영화인을 납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야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신 씨와 최 씨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은 진정한 영웅이었죠. 최 씨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지옥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것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권력과 예술, 자유와 억압,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관한 이야기. 영화를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 한 독재자와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려 한 예술가들의 대결이었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실화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진실 공개. 이 8년간의 충격적인 실화의 주인공들은 신상옥 감독,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자 아시아 영화의 아버지, 성춘향, 벽화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든 전설적인 감독, 납치 후 북한에서 17편의 영화를 제작, 최은희 배우, 1950에서 6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 여배우이자 스크린의 여신, 신상옥 감독의 부인이자 뮤즈,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배우, 김정일, 북한의 2대 지도자, 2만여 편의 영화를 소장한 영화광, 권력을 이용해 예술가들을 납치한 독재자. 이것은 영화가 아닌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가장 기괴하고도 슬픈 실화, 신상옥과 최은희,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해주세요.